썸난 성녀가 생기는 그날까지 수학을 사랑하는 부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5-2주차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2차 방정식에 관련된 근해 공식 우리 풀이 저번 시간에 배웠죠? 2차 방정식 풀이는 크게 두 가지로만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인수분해 가능한지 먼저 보시고,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 우리는 슈퍼 파워인 녀석 근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더라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배우냐면, 제가 명칭을 그렇게 지었어요. 근해 공식의 활용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명칭의 단어명을 뭐라 했다고요? 근해 공식의 활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근해 공식의 활용을 배울 거예요. 자, 근해 공식의 활용을 배울 건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근해 공식에서 파생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해 공식 활용에서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뭘 배울 거냐면 판별식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뭘 배울 거냐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배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제발 부탁인데요. 판별식이 무엇인지, 근각계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용어를 꼭 정확하게 좀 인지해 두세요. 왜냐면 이 녀석을 똑바로 뭔지를 아셔야 이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이 판별식은 뭘 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근을 판별하는 문제 나온다, 판별식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근각계수 관계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근각계수의 어떤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얘는 내가 이제 어떤 사용법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용어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는 꼭 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판별식과 근각계수 관계 두 개, 이 녀석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작성을 배울 거야. 2차 방정식이 뭐라고요? 작성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근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는 두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혈내근 정리를 배우면 되겠더라. 자, 요런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이 주어졌을 때 뭐 한다고?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자, 그랬을 때, 자, 요 녀석 우리가 얘기해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쭉쭉쭉. 자, 보시면 지금 말씀해 보시면 지금 2차 방정식 우리가 판별식, 자, 근해 공식의 활용부터 볼게요. 근해 공식 뭐라고? 활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근해 공식 활용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판별식을 보시면 돼요. 뭐 한다고? 판별식을 보시면 됩니다. 판별식. 자, 이해했습니까? 자, 근해 뭐 하냐면, 얘는 근해 공식 활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판별식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근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판별식을 써야 되겠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 판별식의 약점은 우리가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판별식 어디서 나오냐면 근해 공식의 활용을 해서 당연히 근해 공식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의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요 개수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때 요 개수들은 분명히 뭐야? 실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실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판별식을 쓰는 거야. 자, 봐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니까 분명히 무리수 루트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야? 실근이 실수가 될 거니까 실수인 근이 돼서 실근이 되겠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값이 뭐면요? 0이면요. 이 값이 0이면 얘가 빵 하고 사라질 거니까, 분명히 빵 하고 사라질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서
근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값이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뭡니까? 허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더라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판별식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값이 빵이면 얘가 사라지니까 2의 B라는 요거 근 하나, 즉 중복된 근이다 해서 중근이 나오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허수가 돼서 뭐 한다고? 허근이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랬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쓰면 돼. D가 뭐일 때?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 녀석이 짝수 공식, 즉 B가 2의 배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A분의 뭐라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에 루트의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얘 분명히 짝수 공식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B가 짝수일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별식도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분의 D라고 보통 씁니다. 얘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B 다시는 뭐냐면요, B 다시는 B를 갖다가 2로 나눈 값이라 생각하면 돼. 얘가 짝수일 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짝수 개수가 나올 때, B가 짝수 개수일 때는 얘로 쓰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합니다. 어쨌든 얘가 뭐라고? 0보다 큰 녀석이 나오면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거고요. 오케이? 여기 지울게요.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 루트 하는 값이 양수면 루트가 우리가 무리수가 되니까 얘가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거고, 이 값이 빵이 되면 얘가 0 되면서 근이 하나 나올 때는 서로 중복된 근 그것도 두 개야 사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쓸게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쓰고 밑에다가 얘는 중근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0보다 뭐하면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하나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자, 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에서 실근을 가진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모르니까 얘도 실근이고 얘도 실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근 조건이 나오면 판별식 D가 뭐라고? 0보다 크거나,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등호도 들어간다는 거 생각해 줘야 돼. 실근 조건이 나오면 뭐 한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같이 말해요. 그럼 선생님 0보다 큰 경우는 언제만 쓰나요? 라고 했을 때는 실근이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실근일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두 실근인지 다른 두 실근인지 모르니까 말장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을 때는 판별식 D가 뭐 한다고? 0보다 크다.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비교해 주시라는 겁니다. 비교. 주의야, 주의. 오케이? 자, 판별식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자, 예를 들어보면 뭐라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2는 0이 실근을 판별하라. 근을 판별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얘는 홀수니까 나는 그냥 D 쓰면 돼. D가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 분명히 공식 따로 외우지 말고 문제를 풀 때마다 얘 판별하는 거네. 그럼 판별식이 뭐였지? B제곱 마이너스 4AC였지? 아, 얘 어디서 나왔지? 근의 공식에서 나왔지? 아,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얘가 실수가 되겠지? 얘가 빵이 되면 없어지니까 중분 되겠지? 얘가 0보다 작으면 허수니까 얘는 허근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식도 외워지고 내용도 외워지고, 그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야.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적용시킨다는 내용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을 구하는 거니까 봐봐. 여기 1 써져 있는 이 값이 A가 될 거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될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의 뭐야? 제곱이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C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치워도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25가 될 거고요. 얘는 계산 플러스 8이 되니까 이 값이 33이 돼서 0보다 뭐하다? 크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판별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 하나. x제곱. 하나 더 해볼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이다 라는 게 주어지죠. 사실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니까 x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다 해서 이렇게 중근을 찾아도 돼 금방.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문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얘가 근을 판별하면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써야 되겠다는데 얘가 뭐라고? 짝수라고. 얘가 뭐라고? 짝수라고. 그러면 짝수 공식을 쓰는 거예요. 짝수 공식. 그럼 이때는 뭐라 한다고요? 4분의 b를 써야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더라. 왜냐면 근의 공식,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이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ac이기 때문에 얘도 b-제곱 마이너스 ac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 b-라는 녀석의 값은 얼마입니까? 얘를 2로 나눈 값이라 해서 저렇게 해. 그렇죠? 2로 나누면 얼마? 3이야. 3의 제곱 마이너스 다시 여기 1이 뭐가 될 거고 a 얘가 뭐가 될 거고 c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ac는 1 곱하기 9가 될 거니까 9 마이너스 9가 돼서 이 값이 뭐가 되더라? 0이 되겠더라 라고 해서 이거 중근이네 이렇게 판별식 D가 빵 되는 것도 중근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중근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들이 뭐뭐 있냐면 뭐라고? 첫 번째 이렇게 는 0이라고 넣었을 때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도 같은 말이에요. 이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뭐였다?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중근이라는 표현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판별식 D가 뭐다? 0이다. 이 표현, 얘 중근과 같은 표현이 얘가 있다라는 걸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같이 정리해 두세요. 같은 말이라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판별식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어려운 내용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어떤 2차 방식 주어졌을 때 근을 판별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판별식을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는 좀 심한 과정 했으면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야. 우리 때는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의 활용의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 근의 공식의 활용의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바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근과 개수의 관계는 뭐냐면 봐봐. 근과 개수와의 어떤 관계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x, y 사이의 관계식이고 x는 y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주는 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야. 그럼 분명히 근과 개수와의 관계식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나온 거라고 해도 유도가 어디서 난 거라고? 근의 공식에서 분명 활용이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근의 공식이 뭐라 했습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게요.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면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놓고 하나의 근을 베타라고 놓게 될게요. 그럼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요. 다른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의 뭐가 될 거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는 뭐라고?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근의 합과 곱을 한번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은 얘네들이 더한 거야. 그럼 둘이 더하면 봐봐. 하나는 플러스의 얘고 마이너스 얘니까 얘는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2a분의 얘 두 개를 갖다 더해준 거잖아.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 더하면 마이너스 2b니까 얘는 얼마 됩니까?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지워진다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두 근의 합은 뭐라고? 두 근의 합, 얘 근이죠.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더라. 이 ab는 뭡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넣었을 때 이 개수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둘을 뭐 했다고? 곱하기를 했대요. 곱하기. 자,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밑에는 4a 제곱 되겠지. 2a 두 개 곱했으니까. 자, 위에는 하나는 더해져 있고 하나는 빼져 있어. 합차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뭐 한 거야? 빼준 거야. 그럼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빼기 뭐가 될 거라고요?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전체 제곱이 되겠더라. 이렇게 되죠. 밑에는 4a제곱이 될 거고 앞에는 b제곱 될 거고 얘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질 거니까 빼기 b제곱 플러스 4ac가 있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4, 4, 4 이렇게 지워주고 AA 지워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가 되겠더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두분의 곱은 두 번째로 뭐라고요? 두분의 곱은 뭐가 될 거라고? A분의 뭐가 되더라? C가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두분의 곱은 뭐라고? A분의 C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 거야. 이게 나온 거야. 이 내용을 이제 유도 과정을 다 알았으면 얘는 한 번만 해보고 이렇게 지워 놓으신 다음에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분의 곱은 a분의 c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예시로 어떻게 나왔냐면 2x제곱 마이너스 얼마? 2x 3x네요. 3x 마이너스 2는 0에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분의 합과 곱을 구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뭐라 했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라고? a분의 c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되게 쉬운 게 이거예요. 이런 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두분을 해볼 때 얘분의 얘인데 얘 홀수계만 있잖아요. 홀수계 한 개 이렇게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뭐야? 짝수계 있지. 두 개 있잖아요. 두 개가 하나의 항이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차례대로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돼? 그러므로 이 값은 a가 얼마 되고 2가 될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 있죠? b는 얘가 b야. 마이너스 같이 쳐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 얼마 되더라? 마마 플러스 돼서 2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두분의 곱은요. 얘분의 얘야. 그러면 a는 2가 됐고 c는 뭐야? 얘가 c야.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이거 계산 얼마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3차 방정식도 근각이성이 있어. 4차도 있고요. n차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3차까지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3차 방정식의 근각이성. 근데 똑같아. 하는 거고. 3차 방정식의 근각이성. 자,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3차 방정식 ax 3승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 했을 때 세근이 알파, 테, 베터, 그 다음에 감마 이렇게 되겠죠.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맨 처음에는 세 근을 그냥 다 더해. 얘도 뭐 했어? 다 더했어. 근데 뭐라 했어 얘? 홀수계 한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a분의 b인데 마이너스를 달고 a분의 b야. 여기 뭐라고 여기 마이너스야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하나씩 더했으니까 이번엔 뭐 한다고? 두 개씩 곱해진 걸 더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얘는 몇 개씩 있다고? 두 개씩 짝수개씩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플러스야. 그러면 a분의 b 했으니까 그 다음에 a분의 c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되게 쉬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세 번째는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있어. 그럼 세근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홀수계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라고. 마이너스 쓰고 a분의 d가 될 거니까 a분의 뭐가 되더라? d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3차 방식 어렵지 않죠?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얘를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별식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을 판별할 때 이 공식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판별식 같은 건 뭐라고? 근을 판별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근각일수의 관계 같은 경우는 언제 떠오르냐면 여러분들 밑에다 이제 적어주세요.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2차 방정식이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첫 번째로 일단은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를 보시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근각에서 한계를 먼저 떠올리시는 겁니다. 인수분해 가능한지 보고 그게 아니면 뭐라고? 근각에서 한계를 먼저 떠올려 주시고 세 번째로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세 번째로 하는 게 마지막으로 근해 공식 쓰는 거. 어쩔 수 없을 때 근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순서가 이런 순서야. 다시 뭐라고?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맨 처음에 인수분해 가능한지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 불가능하면 근해 공식을 바로 하는 게 왜냐면 근해 공식 웬만하면 쓰는 게 아니야. 식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쓰고 안 되면 근각에서 한계를 보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2차 방식 주어졌네. 아, 인수분해 가능한지 봐야지. 안 되네. 그럼 근각에서 한계 써볼까? 해도 얘 풀리면 끝나는 거야. 웬만하면 여기선에서 끝나. 근데 이것도 아니야?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 근해 공식을 써 주셔야 되겠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아주 좋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근해 공식의 활용 파트야. 자, 근해 공식의 활용 파트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판별식.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근을 판별할 때. B는 뭐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시고 짝수 공식이 나오면 4분의 T는 B-C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야. 그게 0보다 크면 우리가 근해 공식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그 루트 안에가 양수가 되면 무리수는 실수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두 실. 그 값이 0이 되면 그 루트가 사라지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밖에 없잖아요. 그럼 중근이죠. 중목된 근이 나오죠. 그는 서로 같은 두 실. 그 다음에 d가 0보다 하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뭐야? 음수니까 허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라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근이냐 허근이냐 중근이냐 이런 판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근각에서의 한계입니다. 근각에서의 한계는 두 근의 합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근각 개수와의 관계식. 그래서 근각에서의 한계야. 그럼 두 근의 곱은 뭐라고요? a분의 c가 되겠더라 라는 녀석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주어지면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 주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맨 처음에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인수분해를 푸는 게 제일 쉬워. 근데 인수분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었을 때 모두가 아니었을 때 뭘 쓰는 거라고? 마지막 슈퍼파워인 근해 공식을 써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2차 방정식 작성은 뭐냐면 자, 이전까지는 봐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라 라고 했어. 푼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그때 여기를 a라고 놓고 x-알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x-베타는 0이다 이렇게 주어졌다고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이번에는 두 근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두 근이 주어졌을 때 얘를 갖다 2차 방정식 만들어라가 바로 작성이야. 그럼 잘 봐봐. 얘가 두 근일 때 작성이 된다 그러면 얘는 x-알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x-베타가 빵 돼야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될 거 아니야. 그때 여기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되고 5가 되고 생겨서 2017이 되든 여기 개수에 붙는 게 뭐든 간에 두 근은 알파 베타잖아. 그러면 얘를 풀 때 근은 알파 베타라는 거 하나지만 이 두 근이 주어졌을 때 얘를 작성할 때는 2차 방식 하나가 아니라 겁나 많잖아요. 이 값이 막 달라짐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반드시 2차항의 개수를 A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가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2차항의 개수가 1이다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뭐라고? 작성이죠. 이게 뭐라고? 작성. 그래서 첫 번째는요. 두 근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이 뭐라고? 알파 베타가 주어졌을 때 2차 방식 만드는 게 어떻게 된다고? A 곱하기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x-태 베터가 뻥이다 이렇게 쓰는 게 뭐야? 2차 방식 작성하는 거야.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인데 그거는 얘를 갖다가 뭐 하면 되냐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변형을 시킬게요. 얘 빼고 일단 빼고 할게요. 얘 변형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얘 풀어주면 그러니까 풀어준다는 얘기야. 풀어주면 마이너스 알파에서 마이너스 베타에서 마이너스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뭐가 될 거라고? 빵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두근의 합. 여기는 뭐야? 두근의 곱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주어졌을 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주어졌을 때 얘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A에 얘도 분명히 개수를 써줘야 돼. A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만드는 게 2차 방정식 작성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2차 방정식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이 등호를 빼먹고 0이라고 안 쓰고 하는 사람이 있어. 방정식이라는 건 분명히 뭐라 했어? 등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등식 형태로 써줘야 돼. 이 는 0 빼먹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대가리 총 맞은 거야 진짜.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는 결국 얘나 이 식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얘 풀어준 게 얘라고. 근데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뭐야? 편할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합과 곱을 언제 쓰는 게 편하냐면 이 합과 곱은 언제 쓰는 게 가장 편하냐면 켤레근이 주어졌을 때, 즉 켤레근 정리했을 때 2차 방정식 만들 때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그럼 켤레근 정리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잘 봐봐. 켤레근 정리를 해줄게요. 자, 켤레근 정리. 자, 켤레근 정리 맨 처음에 첫 번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들어갔을 때 그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알파가 아니라 A 플러스 B 루트 M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A 마이너스 B 루트 M이 되겠더라라는 게 켤레근 정리. 자, 왜 그럴까요? 자, 근의 공식 보시면 x는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얘네들이 유리수라고 한다면 이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케이? 그럼 봐봐. 하나는 뭐야? 하나는 마이너스 b의 플러스 얘가 되고 플러스 꼴이 되는 거고 하나는 플러스 꼴이 되는 거고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꼴. 하나는 마이너스 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리수라는 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 개수에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a 플러스 b 루트 m일 때 얘는 뭐라고? a 마이너스 b 루트 m이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켤레근 정리예요. 오케이? 한 근이 얘가 나면 다른 한 근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어. 그럼 켤레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풀었죠? 이 앞에서 어떻게 풀었습니까? 얘 그냥 여기다 뭐야? 대입해서 우리가 무리수의 상등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구했었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 B, C가 모인 경우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녀석이 나오면요. 다른 하나의 근이 A 플러스 BI라고 주어졌으면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BI가 된다는 게 켤레근 정리입니다. 이 한 근이 주어지면 나머지 한 근도 알게 되는 거야. 얘가 주어지면 뭐라고? 나머지 한 건도 뭐 한다고? 알게 된다고. 얘들아 이 ABC랑 똑같으니까 이거 PQ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P 여기 Q로 바꿀게요. 여기도 P 여기도 뭐야? Q로 바꿀게요. 얘도 뭐야? P 여기도 뭐야? Q로 바꿀게요. AB가 지금 똑같은 이 AB인 줄 알겠네 사람들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켤레근 정리가 나왔을 때 이걸 쓰는 게 뭐냐면 봐봐. 어떤 한 근이 2 플러스 i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이런 2차 방정식 한 근이 얘래. 그리고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나왔다. 그때 이 2차 방정식 a, b, c를 구하라는 얘기 a, b, c를 구하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을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작성 문제네요. 근데 2 플러스 i가 하나의 근이면 켤레근 정리 다른 거는 뭐라고? 2 마이너스 i가 될 거라고. 나 이거 지워도 되지?
그럼 봐봐. 얘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1번 패턴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의 개수는 얘는 1이라고 할게 그냥. 얘는 1이라고 할게 편하게. 그럼 얘 어떻게 되냐면 x-2 플러스 i 이렇게 쓰는 거에다가 x-2 빼기 i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얘를 갖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허수가 들어있는 거 계산하기가 뭐하다고?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얘를 쓰는 것보다 얘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x제곱에 마이너스 여기 주의해. 여기 다시 써줄게. 여기 마이너스 여기 주의하십니다. 자 마이너스의 두분의 뭐라고? 합. 그럼 얘네들이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4. 4x. 그쵸? 플러스 여기는 뭐야? 여기는 두분의 곱. 그럼 얘네랑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4 빼기 i 제곱이니까 4 빼기 i 제곱은 i 제곱 마이너스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쓰면 b가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c가 얼마다? 5다.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훨씬 더 쉽다고 켈레겐 정리했을 때.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보다는 뭐라고? 얘보다는 뭐라고? 얘가 뭐라고?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쵸?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녀석의 예를 갖다가 들어준 것들을 선생님이 이제 다 풀어준 거야. 2차 방식 작성까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근해공식 활용 파트도 개념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뭐 한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잘 봐봐. 어떻게 한다고? 2차 방식 근해공식의 활용 파트에 뭐가 있다고요? 판별식과 근각의 성게 있다고요? 판별식은 뭐 한다고? 근을 판별할 때 있다고요. 맞아? 뭐 한다고? 근을 판별할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 판별식 D는 디터미넌트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판단하다, 판별하다 그거의 약자야. 그 D는 뭐가 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근해공식의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인 거야. 걔가 양수면 루트 안의 값이 양수니까 뭐야? 실수니까 뭐야? 무리수잖아요. 걔가 0이면요. 루트가 사라지면서 근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중근이야. 서로 같은 두 시근이야.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뭐라고? 허수. 루트 안에가 음수니까 허수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근각의수 한계에 따라서 근각의수 한계는 분명히 뭐라 한다고? 2차 방식 주어지면 인수분해 가능한지 먼저 보시고요. 그럼 두 분은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두 분의 합을 구하든 곱을 구하든 두 분이 주어지면 두 분을 더하고 곱하면 되잖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근각의수 한계를 쓰시고 난 다음에 근해공식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식의 작성 문제입니다. 여태까지는 근을 구하는 문제로 풀었다면 이제는 뭐라고? 근이 주어지고 어떤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2차 방식 만드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렇게 두 근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인수분해 형태 되면 얘가 두 근의 알파가 되잖아. 그때 주의할 게 뭐라고? x의 개수는 항상 미지수 a라고 돼야 된다고. 얘는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1이든지 2든지 3이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었을 때 얘 풀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었을 때 이렇게 쓰는 게 편한데 그게 어디에 활용이 많이 된다고? 켈레근 정리에 활용이 많이 되겠더라. 켈레근 정리는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이라 쓸 때 a, b, c가 유리수일 때 어떤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면 나머지 한 근도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p 마이너스 q 루트 m 켈레가 바로 근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 b, c가 실수란 조건들 여기 니네들 밑줄 쳐놓고 꼭 한가앞에 칠해놓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실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a 플러스 bi가 보면 허수면 a 마이너스 bi도 뭐가 되더라? 근이 되겠더라. 아 허수래요. a 플러스 bi가 뭐라고? 근이라고 하면 a 마이너스 bi도 뭐가 되더라? 근이 되더라가 켈레근 정리야. 그래서 그렇게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식 만드는 거는 합과 곱을 쓰면 우리가 실수화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거야. 복수수 파트에서 우리가 서로 켤레를 더해주면 실수가 되잖아요. 둘이 곱한 것도 뭐가 됩니까? 실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선생님처럼 아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나처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그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 개념을 다시 다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완벽하게 나의 머리에 플러스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가 되면요.
문제를 푸는데 쉽게 문제를 풀릴 거고, 어떤 문제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도 못 푸는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다고요? 내가 어떤 표현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 건지, 아니면 계산이 실수한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몰랐구나, 난 이 부분을 더 보완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는 문제풀이를 할 건데 잠깐 10분 쉬었다가 분명히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 꺼주세요. 네, 10분간 잘 쉬셨죠? 네, 선생님도 10분 잘 휴식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문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잘 보시는 겁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여러분들 13번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 밑줄 칩니다. 밑줄. 이거 되게 중요해, 이 내용. 그랬을 때 m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mx에 플러스 2는 0이 다음의 근을 가지도록 실수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 이제 2차 부등식을 조금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일단 푸는 거 보시고 그냥 따라 하세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다음 배울 거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뭐 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서로 다른 허근일 때 m의 값을 값이나 또는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근을 판별하니까 나는 뭘 쓴다고? 판별식을 쓸 거라고. 그때 이 값이 a고 이 값이 b가 되고 이 값이 c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밑줄을 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방정식이나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이 값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얘가 0이 아님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 말 속에 m은 마이너스 4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분명히 얘 지금 짝수죠? 2의 배수니까 짝수잖아. 그럼 4분의 d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판별식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 그랬고요. b-는 얘를 2로 나눈 값이니까 마이너스 m의 뭐가 될 거라고? 제곱에 빼기 a가 m 플러스 4 곱하기 c가 뭐가 될 거라고? 2가 될 거라고요. 이 값이 0보다 클 때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같을 때가 중근이고요. 0보다 작을 때가 뭐라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자, 얘가 분명히 어디 있는 거라고?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겁니다. 루트 안에 값이 양수면 분명히 실수야. 얘가 빵 되면 루트가 사라지면서 근 하나 나오는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허수니까 서로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두 허근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m제곱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2m 빼기 8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배울 거지만 일단 방정식처럼 푸는 거야. 그럼 우리가 분명히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m-4 m 플러스 2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얘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수가 4일 때가 빵이니까 분명히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겠죠. 얘가 0보다 큰 부분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네. 그럼 여기가 m축이야. 0보다 큰 녀석의 그래프는 여기와 여기가 될 건데 그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보다 뭐 할 거고 이렇게 작은 값이 될 거고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지금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어떻게 하냐면 2차 부등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 빵 되는 값 써. 그럼 작은 근 큰 근 나올 거 아니야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0보다 크면 이렇게야. 0보다 작으면 모이는 거야. 0보다 작은 부분의 범위는 여기고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잖아. 그래서 0보다 큰 범위는 뭐라고?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을 때는 m이 마이너스 2보다 뭐하고? 작고 그 다음에 4보다 큰 m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틀리는 게 뭐냐면 얘는 안 되는데 봐봐. m이 뭐라고?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 범위 내에. 근데 마이너스 4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뭐야? 거쳐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쳐서. 얘는 포함을 안 시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뭐하고?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중근일 때는 뭐 얘가 빵일 거니까 얘가 빵 되는 값은 4하고 뭐야? m이 마이너스 2하고 4가 될 거고요. 서로 다른 두 곱일 때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 사이에 있으려면 m은 뭐라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냥 갖다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 뭐가 있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플러스 a는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둘 다 모두 허근을 가진다. 모두 허근을 가지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허근을 갖고 얘도 허근을 간다니까 근을 판별한 거니까 나 못 쓴다고? 판별식 쓰시라고요. 그럼 얘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 써야지 외워진다 그랬어. 그럼 b가 마이너스니까 제곱하면 얼마죠? 1이고 빼기 4 곱하기 a 얼마? 1. 그 다음에 c 얼마? 7 플러스 뭐가 될 거라고? a가 되겠더라 라고 될 거고요. 계산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28에 마이너스 얼마? 4a가 0보다 뭐 할 거라고요? 얘가 작다가 돼야지 허근이 된다 그랬어.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7 넘어가면 4a가 돼서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27보다 크다라고 나온 거야. 그럼 얘도 범위가 나오고 얘도 범위가 나올 거니까 나는 뭐 할 거야? 수직선에다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27보다 크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타내면 되죠. 여기가 큰 녀석들의 모임이니까. 그 다음에 얘 합시다. 자, 얘는 분명히 얘가 뭐야? 2의 배수니까 짝수죠? 그럼 짝수 공식 쓸 수 있는 거 4분의 D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 그럼 얘는 B-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된다 그랬죠. 그럼 B-는 얘는 반이니까 얼마입니까? A제곱이 되고 빼기 AC니까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뭐 한다고? 작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샤 지워질 거고 마마는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가 나올 거니까 A가 0보다 작은 녀석은 이렇게 그려져서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된다. 그러므로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4분의 27보다는 크고 0보다는 뭐하다? 작다가 될 거니까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어요. 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75가 되겠죠. 여기 들어간 게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1, 2, 3, 4, 5, 6, 6개가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을 판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뭐 하면 된다고? 판별식 쓰시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 아니야. 얘들아 그냥 공식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쓰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문제 개 쉬운 문제예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보니까 1번이 그랬어요. 2차 방정식 뭐가 좋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9는 0이 나오는 얘가 중분을 가지도록 하는 a의 값을 정하고 그때 해를 구하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중근 조건이 나오면 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해서 첫 번째 는 0이라고 했을 때는 완전 제곱식이 되겠더라 이런 표현. 두 번째는 뭐라 했어? 판별식 D가 뭐가 되더라? 빵이 된다는 표현 같은 표현이야. 자, 여기는 지금 판별식을 배웠으니까 난 판별식으로 풀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1이 A, 얘가 뭐라고? B, 얘가 뭐야? C가 있을 때는 B가 뭐야? 2의 배수니까 짝수입니다. 그럼 난 뭘 쓸 수 있다고? 4분의 D를 쓸 수 있다고요. 그럼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라 그랬으니까 B-는 얘를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에 빼기 AC니까 9가 되겠죠? 이 값이 뭐가 된다고? 0이 돼야지만 중분 조건이 된다고. 판별식 D가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풀어주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다가 빼기니까 빼기 8은 0이 돼서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4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그러므로 두 가지 형태가 나오네. a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 4인 경우랑 a가 뭐인 경우 2인 경우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해를 구해야 되잖아. 그때 해를 마이너스 4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3되고 곱하니까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빵이 될 거니까 그때 해는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a가 2일 때 집어넣으시면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빵이 될 거니까 이때 x는 뭐가 되더라? 3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15-2번을 가리키는 거야. 15-2번. 자, 15-2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 2차식이 나왔네. 2차식. 얘도 밑줄 치세요. 2차식 밑줄 쳐. 자, 왜 그러냐면 항상 최고창의 개수가 이렇게 뭐가 있을 때 이렇게 미지수가 있을 때는 얘가 2차식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얘 x가 2차식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k는 0이 아니다를 반드시 써놓고 가시는 거예요. 습관처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kx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 완전 제곱식 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 났어. 자, 완전 제곱식이 떠오르면 내가 2차 방정식 만들었을 때 중근 조건이고 그때 판별식 d가 0이 되는데 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k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중근을 가진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뭘 써야 되겠더라? 판별식 d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a가 될 거고 얘가 b가 될 거고 얘가 c가 될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은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곱하기 1이 될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가 돼서 얘를 k 곱하기 k 마이너스 인수분해를 하면 이 값이 빵이 돼야 되겠죠. 중근이. 그럼 이때 k 값은 얼마나 되는 거야? 0 또는 뭐가 된다고? 4가 될 건데 여기서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낌을 당해서 답은 얘가 되더라. 이렇게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항상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 나올 때는 0인지 0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 1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래. 그럼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1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뭐라고 주었나요? a 플러스 2k에 x 이렇게 주어졌죠.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는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그래서 거기 뭐라고 주었냐면 실수 k 값에 상관없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왔고요.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리고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때 실수 a, b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다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 한다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실수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중근을 할 때 a, b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제일 눈에 보이는 게 일단은 중근 조건이라는 얘기야.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럴 거야. 중근이 딱 보니까 나 이거 판별식 d는 0 써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써보자. 판별식 d는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 했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그랬죠. 근데 b가 얘가 b야. 그러면 a 플러스 얼마? 2k에 뭐가 될 거라고?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얘가 1일 a고 얘가 c야. 그러면 1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 이 값이 뭐가 되더라?
0이 되겠더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를 이제 풀어주면 4k제곱에 마이너스 4k제곱 얘 풀어줄게. 4k제곱에 플러스 4ak 플러스 a제곱 이렇게 풀리고 얘는 마이너스 4k제곱에 플러스 8k 플러스 4b 연필심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한다고 이렇게? 얘는 지워질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뭐가 나오면 kk 묶어주죠. kk 묶어주면 4a 플러스 8에 뭐가 될 거고요?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될 거라고? a제곱 플러스 4b 연필심이 빵이 됐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a, b를 구하지. 선생님은 항상 수학을 풀 때 뭐 하라 했어?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비교하는 연습들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는 a, b를 구하니까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나왔는데 이거 달랑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때 머릿속에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네? 그럼 일반적인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항등식, 두 번째 부정방정식 이런 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는 혹시 항등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뭐라고? 항등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일반적인 방정식을 못 푸니까. 그때 요 말이 주어진 거야.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 말이 뭐라고요? 이 말이 뭐라고? 얘가 k에 관한 뭐다? 항등식이다. 이걸로 미지수의 개수가 2개인데 식은 하나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0 곱하기 뭐야? k 플러스 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 값이 0인 경우, 이 값이 0인 경우 그럼 그때 저때 a 값은 얼마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4 플러스 얼마 되니까 4b가 되니까 이 값이 빵 되려면 b는 얼마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이걸 어려운 문제로 줬다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내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풀어내셔야 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2차 방정식 주었을 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라는 녀석이 나왔을 때 a, b를 구하면 되냐면 중근 조건 하니까 분명 판별식 d는 0이다 쓰겠죠. 중근이니까 d는 0이겠지, 판별식 d는. 그래서 써서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a, b를 구하래. 그럼 a, b를 구하면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미지수가 있어, 식에서 맞네. 이거 혹시 이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 항등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때마침 여기 뭐라고? 실수 k값에 상관없이 모든 k값에 대하여 성립하는 도식인 k에 관한 항등식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k 플러스 빵은 0이니까 0 곱하기 k 플러스 0에서 얘가 빵이고 개수 비교법에서 얘도 빵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해줘야 되겠더라 라고 앞에 문제인 항등식과 적절하게 섞여져 있는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아요. 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자, 17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1번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을 구하래요. 2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래요. 3번 알파 3승 플러스 베타 3승을 구하래요. 4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 곱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이런 게 나왔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배운 거 똑바로 기억하는지 선생님이 생각해 볼게. 자, 뭐가 주어졌다고?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2차 방정식 주어지면 맨 처음에 뭘 생각하라 했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라고.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구해가지고 막 이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 두 번째로 떠올리시는 게 뭐라고? 바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선생님처럼 식을 항상 이렇게 쓰면서 연습을 해서 처음에 연습할 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갈까 이것은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야. 두분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 그랬죠? 그럼 1분의 3이 될 거니까 이것은 3이 되겠더라. 그럼 얘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둘의 분수의 계산이니까 둘이 곱한 녀석을 베타, 테테, 베터 그 다음에 알파, 알파에서 통분하셔야죠. 분수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통분. 그럼 밑에는 계산하면 3분의 가 되고 위에는 2가 되겠네요. 3분의 2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합이 주어졌고 곱이 주어졌는데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형태네요. 곱셈 공식에 변형 쓰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쓴다고 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뭐라고?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해주시면 되겠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빼기 6이 되니까 이것은 얼마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되겠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알파 상수 플러스 베타도 마찬가지로 합과 곱이 주었는데 거듭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때니까 세트면이죠. 곱셈 공식의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와의 3승과의 관계를 보라했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알파 4승 플러스 베타 3승에 3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3알파 베타죠. 그러므로 3알파 베타를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더라 라고 한 거야.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암기가 됩니다. 그럼 집어넣으시면 이 집어는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가 얼마나? 3. 얘는 2. 그래서 18에 대해서 얼마? 마이너스 10이 되겠더라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마이너스 얼마라고? 10이 되셨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뭐 한다고? 4번 보도록 할게. 자, 칸이 좀 모자라니까 얘 지워서 여기다 쓸게요. 자, 얘랑 곱하면 얼마 됩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네, 좋아요. 겁나 좋아요. 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뭡니까? 알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얘랑 곱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아, 왜 웃었냐고요? 아니, 제가 그냥 갑자기 좋아요 하니까 아니, 오종 교수님 뭔가 신호를 줬는데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컨디션이 어떠냐 물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질문이 아니셨나. 갑자기 표정이 저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 쳐다보고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웃었어요. 네. 그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컨디션 줬는지? 아, 아니래요. 네. 죄송합니다. 자,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여기 알파 베타 제곱 갖다 집어넣기만 되잖아요. 얘는 9가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2죠. 얘 알파 베타 얼마입니까?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그럼 계산하면 11 플러스 3분의 1이 될 거니까 얘는 계산 얼마 돼? 3분의 30 얼마? 4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근각계산기 너 쓸 줄 알아?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에?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컨디션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좋아하는 숫자 나왔네요. 뭡니까? 18번 나왔어요. 18번. 선생님 노래방 가서도 18번밖에 안 불러요. 자, 18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여기에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뭘 구하라 했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3a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어떤 오류들을 가장 많이 발휘를 하시냐면 알파 베타 나왔고 어떤 식이 주어졌으니까 난 이 녀석을 가지고 뭐 하겠다. 이 녀석을 가지고 뭐 하겠다. 아, 나 이거 뭐 하겠다. 여기다가 근각계산기 쓰기 위해서 이거를 다 전개를 일일이 합니다. 그렇게 푸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배웠다 그러면 요 모양꼴은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모양과 상당히 좀 유사하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방정식의 정의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그냥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푸는 방법이라 근해 공식 쓰는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는 얘기야. 선생님 처음에 2차 방정식 정의 얘기했죠. x에 관한 2차 식이면서 등호로 이루어진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방정식의 정의가 뭐라 했습니까?
특정한 x값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 그 특정한 x가 뭐라 했어? 해 또는 근. 그 근이 주어진 거야. 그 근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집어넣어봐. 그럼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 정리를 할게.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에 마마 플러스니까 2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근데 얘가 이 모양이 요 모양과 똑같잖아. 지금 요 모양과. 그럼 얘 대신에 얘 일로 넘겨주면 이 값과 마이너스 2알파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알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알파 대신에 그냥 베타 집어넣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베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둘이 곱하면 최종적으로 4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개념과 어떤 용어의 뜻이나 정의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헤맨다고. 물론 내 전개에서 풀면 풀리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풀었다고 막 굉장히 뿌듯해. 휴, 나 역시 천재야. 막 이러면서 자만하고 있어. 그게 정신이 나간 거야. 제대로 모르고 문제를 푼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두분의 곱인 알파 베타는 이제 근과의 관계를 쓰는 거야. 얘분의 a분의 c니까 얼마? 1이다 해서 1 집어넣으면 이 값이 4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문제 풀이가 좀 많아요. 여기 파트는 꽤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이 문제도 못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이가 걸려서 안 돼. 이거 19번 문제에서 안 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 ax 플러스 b는 얼마? 0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x에 플러스 2는 0의 두분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이다 그랬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두분이 주어졌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럼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b가 마이너스 a죠. 자, 이제는 좀 외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얼마입니까? b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이 여기 주어진 거야. 얘를 두분으로 가진 데잖아. 그럼 이제 얘는 얘라고 뭐라고 쓰면 돼? a라고 쓰면 되고 얘는 뭐라고 씁니까? p라고 쓰면 되죠. 또 두분이 주어졌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뭘 떠놓는다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시라고요. 그러면 두분의 합 a 플러스 b는 마찬가지로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는 지워지면서 2a 플러스 1이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식이야. 그 다음에 두분의 곱 a, b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a분의 c가 되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a 이렇게 넘겨주시면 b는 뭐가 됩니까? b는 얘 넘겨주면 a 플러스 1이 되죠? 그거를 여기다 쏙 하고 집어넣죠. 연립방식 푸는 거야. 그러니까 b를 소거시킨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a 곱하기 a 플러스 1은 뭐가 될 거니까? 2가 될 거니까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얼마? 0이 돼서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2 이 값이 0이 되겠더라. 그래서 a가 뭐일 때는 1일 때와 뭐야? a가 마이너스 2일 때로 나눠지는데 1일 때는 1 집어넣으면 b는 얼마?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b는 얼마? 마이너스 1. 어차피 제곱의 합은 똑같아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얼마입니까? 5가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꼭 정리를 해두세요.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2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자, 20번 문제 보니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6m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은 얼마? 0에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래. 그럼 한 근을 알파로 넣으면 다른 근은 2알파 이렇게 쓰시면 되죠. 한 근 알파, 2알파 2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양수 m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죠? 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두 근의 합, 즉 근각계수 관계를 먼저 떠올리신다.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3알파죠? 3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얘가 b고 얘가 a라 했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뭡니까? 2알파 제곱이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더라. 마찬가지로 나는 m을 구하는 거야. 그럼 m이 미지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파는 좀 소거를 시켜도 되잖아. 그럼 여기다 1 지워줘. 여기가 2가 되면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m이 돼서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2m을 집어넣으면 알파가 소거되겠네요. 그러면 m을 구하는 거니까 m에 관한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m의 제곱은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4m제곱에다 1을 곱하면 얼마 되는 거야? 8m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얼마? 9m제곱은 얼마? 1이 될 거고 m제곱은 얼마가 되더라? 9분의 1이 되겠다. 그럼 m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양수 m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얼마 되더라? 3분의 1이다 되겠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 되부르셨습니까? 예, 되부르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입니까? 2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계속 근각에서 한 게 문제 푸는 거야. 계속. 자, 21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k2의 플러스 3은 0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요. 그럼 하나는 알파라면 마이너스 알파를 두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딱 보는 거야. 얘 뭐 구하래? K값 구하래. K값 구하래. 그럼 이제 얘 이수분해 된다고 안 된다고 2차 방정식 조졌는데 안 된다고 그럼 뭐 한다고? 근각 계수의 관계.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빵이죠. 빵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2는 뭐야? 0이 될 거야. 그럼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은 뭐가 될 거라고? 0이 돼서 k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분의 곱해봐야 되죠. 그럼 얘네들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될 거고 그 값이 뭐야? a분의 c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5가 돼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5가 되는데 알파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두 실근이라 했으니까 얘는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자, 이번엔 2를 집어넣자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제곱은 얼마 돼? 1에서 알파는 얼마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얘는 실근이 되네요. 그러니까 항상 값이 두 개 나오면 확인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k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뭐야? 2가 돼야 되겠더라 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k 값은 얼마? 2가 되겠더라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조금만 해주세요. 자, 22번 투투. 자, 2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의 플러스야 얘 플러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6은 얼마? 0에 두 군의 절대값의 b가 4대 1이 되는데 하나는 4알파로 나오면 하나는 알파인데 부호가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절대값에 이렇게 b가 4대 1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모든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k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경우가 봐봐. 절대값이라 했을 때 얘가 4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4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얘가 뭐라고? 그때만 얘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얘 뭐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뭐야?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 가지를 뭐 하라고? 다 하시라고. 그럼 얘랑 먼저 할게요. 첫 번째 뭐부터 한다고? 자, 얘랑 둘이 더하면 5알파 두분의 합이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두분의 곱은 얼마입니까? 4알파 제곱 되겠죠? 그때는 뭐야? a분의 c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6이 되겠더라. 근데 얘가 뭐야? 근의 절대값인데 얘는 실근인지는 몰라. 근데 모든 실수 k가 되버렸어. 그럼 내가 얘를 갖다 이렇게 나눠주면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알파가 뭐야? 허수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 개이도 뭐야? 허수인데 실수 개이를 구하는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이 케이스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 이번엔 얘를 해볼게요. 자, 얘랑 둘이 더하면 얼마라고? 이번엔 3알파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될 거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6되니까 알파 제곱은 얼마 됩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럼 알파가 얼마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생기네. 그쵸? 그럼 알파가 2일 때는 알파가 1일 때는 6이니까 알파가 2일 때 알파는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는 얼마 된다고? 6이니까 6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3 하나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3 하나.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니까 k 넘기고 1 넣으면 k는 9가 하나 나오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얘 해봐야지 얘. 자, 얘네들이 더했을 때 얼마입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3알파가 뭐가 될 거라고?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6이 돼서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주면 얘가 4가 되겠죠? 그럼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네요. 얘가 이면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될 거니까요. 넘어가면 k는 얼마? 9. 똑같네. 마이너스 2일 때는요. 6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3. 똑같네요. 야, 그 다음에 이 경우 된다고 안 된다고? 이제 안 되겠죠. 왜? 얘랑 곱하면 뭐야? 4알파 제곱인데 여기 4알파 제곱 음수 나오잖아. 똑같이 4알파 제곱 음수 나오잖아. 그럼 알파가 실근이 아니야. 그럼 실근이 아니면 실근이 아니어서 틀린 게 아니라 얘가 실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실근이 아니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K가 실수가 안 된다고. 그러므로 이 케이스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얘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둘이 더하면 6이 되겠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20 몇 번? 20 몇 번? 3번으로 넘어갑니다. 23번. 자, 이제 작성에 관련된 문제일 거야. 작성. 자, 23번 보십니다. 23번. 자, 2차원 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는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담을 두근으로 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원 정식을 구하래. 자, 일단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거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근각에서 쓰는 거야. 2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a분의 c니까 얼마? 마이너스 2라는 두 가지씩을 얻어낸 거야. 자, 이걸 정보를 가지고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알파 마이너스 1 뭐라고? 베타 마이너스 1이 주어졌을 때 2차원식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2차원 작성 문제는 분명히 인수분해 형태였고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게 있는데 내가 정보는 합과 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과 곱을 알았을 때 2차원 작성하는 방법이 뭐라 했어? x제곱에서 1을 알려줬죠? 이렇게 되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뭐라고?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 왜 그렇다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분명히 알파 베타 얘가 두근이죠? 이걸 풀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합과 곱이 줬으니까 얘도 이걸 두근으로 할 건데 얘가 이제 알파가 될 거고 얘가 베타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쨌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써야 된다. 여기다 두근의 합과 곱을 쓰면 된다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을 여기다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잖아요. 알파 베타가 2니까 얘는 빵이네. 빵 곱하기 x 플러스 두근의 곱. 자, 얘랑 곱한 거잖아.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를 1을 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라고요. 마이너스로 여기 묶어주시면 여기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지만 아마 플러스 2니까 4 플러스 1이니까 얘는 5가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x제곱 플러스 얼마? 5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돼. 항상 얘 등호 써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정식이니까. 이해하셨죠? 아 거기 풀이에다가 제가 안 썼어요. 이건 정신 나간 녀석. 거기 써주세요. x제곱 플러스 5는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자, 2번은 좀 건너뛰고 3번을 할게요. 3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나왔어. 자,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할 게 하나 있어서 그래. 내신용으로. 자, 얘도 두근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 뭐 할 거라고? 얘 두근일 때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x에다가 두근의 곱 알파 베타분의 1은 빵에다 이렇게 쓴다 그랬어. 근데 알파 베타가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1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다 그랬죠? 베타 베타 알파 알파. 그럼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니까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 됐다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 2를 양쪽에다 곱해준다고 생각해. 2를 곱해도 상관없지. 등식이니까. 그럼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얼마야? 0이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뭐가 된다고? 0이 될 거라고요. 어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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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잘 봐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군이 알파 베타로 방정식을 갖다 이렇게 썼잖아. 그럼 두 군이 이렇게 역수가 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 ax제곱 플러스 이거 정리해주세요. bx 플러스 c가 0의 두 군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역수를 취한 녀석을 갖다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가 좀 빨리 하려면 얘를 자, 얘가 두 군이 알파고 얘가 역수의 녀석이 알파 베타의 두 군의 방정식인데 거꾸로 쓰면 돼.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바로 2차 방정식 작성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얘를 증명을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심화 과정을 나오면 선생님 좀 설명을 해줄게. 근데 얘는 이렇게 역수를 취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쟤 만약에 바꾸면 얘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선생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얘잖아요.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거야.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들어오냐. 24번으로 넘어갑니다. 24번. 24번. 자, 24번을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빼기 2는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만 x제곱의 개수가 3인 개수야. 그럼 봐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2가 되겠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라고요. 근데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 개수가 3인 녀석을 구하래. 그럼 나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여기 두근의 합 여긴 두근의 곱으로 쓰는 게 좋겠지. 왜? 합과 곱을 하니까. 그럼 얘네들이 더했다고 생각하면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로 통분을 했을 거고, 그러면 1 플러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위아래로 곱할 거 아니야? 그럼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마이너스 베타, 1마이너스 베타를 곱해주면 더하기 여기 1마이너스 베타 곱해주면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될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1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2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게 바로 얘 두 분의 합이야. 그럼 이제 이것만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뭐야? 얘 제곱에서 얘 2배 한 거 빼주시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뭐라고? 제곱의 뭐라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4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플러스 얼마? 4가 돼서 얼마 된다고? 2 빼기 얼마? 8이 될 거라고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 되더라? 마이너스 얼마? 3분의 마이너스 6이 되니까 2가 되더라 해서 여기다 2 써주면 돼요. 자, 이번엔 두분의 곱이니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거 쓰면 되잖아. 아까 전에 여기 곱은 여기 설명돼 있죠. 이 값이 얼마나 했어 여기?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지? 얘네들이 곱할 때 마이너스 3분의 위에 얘네들이 곱한 것만 쓰면 돼. 그럼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얘가 뭐라고? 두분의 곱. 정리해주면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테 베타 플러스 알파 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툭 지워지니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야. 정리해주시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빼기 1은 0이다. 이게 24번의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넘어갈게요. 25번.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세 문제. 여러분 좀만 힘내세요. 좀만. 여러분들 왜 자꾸 좀만 힘내냐면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예, 저는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1번에 보시면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1은 0에 한근이 1-루트일 때 유리수, 굳이 유리수라고 줬어. 아니 ab라고 줄 수 있는 걸 굳이 유리수라고 줬어. 이유가 뭐라고? 너 혈내근 정리 쓰라고. 그러면 이 a, b가 다 뭐야? 유리수면 얘 b-1도 유리수잖아요. 그쵸? 그럼 한근이 1-루트면 혈내근 정리해서 얘 혈내인 1 플러스 루트 2가 뭐라고? 유리수가 될 거라고. 그럼 이렇게 혈내근 정리에서는 x제곱에서 2니까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뭐라고? 2분의 곱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랬죠? 그럼 얘랑 하나 더하면 얼마입니까? 2가 될 거고 얘랑 곱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되죠? 정리해 주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 빼기 2는 0이 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 얘는 플러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b, 마이너스 2가 똑같죠? 얘랑 마이너스 2랑 똑같은 거야. 그럼 넘어가시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네요. 전혀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으로.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의 x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의 한근이 1 마이너스 i일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한근이 뭐라고 할 때? 1 마이너스 i일 때 실수 a, b를 구하래. 실수 a, b. 실수 a,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얘도 굳이 실수라고 줄 이유가 뭐라고? 얘네들 개수들이 실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1-i가 그림의 혈내근 정리에 따라서 1 플러스 i가 또 다른 근이 되겠더라. 그럼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을 만들라는 얘기지. 두 분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혈내근이 주어졌을 때는 뭐로 하기 편하다고? x제곱에 2분의 합, 2분의 곱 이 값이 0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얘네들이 곱하면 1 마이너스 i 제곱 대 1의 제곱 빼기 i 제곱. i 제곱 얼마였어? 마이너스 2가 얼마?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a-3 얼마 될 거고 2가 돼서 a는 얼마? 5. 자, b 플러스 2가 2가 될 거니까 b는 얼마? 0.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이제 26번과 27번 두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두 문제 파이팅 합시다. 오케이. 파이팅 합시다. 자, 26번 문제 보시면 자, 값을 두 사람이 같은 2차 방정식을 풀었다. 값을 관계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갑질하시면 안 됩니다. 값은 상수항을 잘못 보아 두근 마이너스 3. 자, 값은 뭐랬다고? 눈깔이 혜태인가봐. 뭐라고? 마이너스 13하고 4를 얻고. 뭘 잘못 봤다고?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 다음 거기 좀 글씨가 그지 같아요. 1창의 개술르. 1창이 뭐라고? 개술루. 예, 죄송합니다. 개수를. 1창의 개수를 잘못 본 거예요. 1창은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봐서 얼마? 얘는 4고 5를 봐. 그래서 오른근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른근을 구하라.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봤을 때 봐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px,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 때 얘는 두근이 줘서 이 상수항을 잘못 본 거야. 그럼 얘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근 주어지면 2차원을 쓸 때 이 녀석 이렇게 쓰는 거잖아. 여기 뭐라고? 두근의 합. 두근의 뭐라고? 곱 이렇게 쓰는 거니까 얘네 둘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니까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9야. 그럼 마만 플러스 9니까 얘는 뭐야? 9라는 걸 찾아낸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마찬가지 1차항을 잘못 봤으면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잖아. 그럼 여기 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4, 5, 20이 될 거니까 이 값은 2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얼마 된다고? 20. 그래서 결론적으로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0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4, 5로 인수분해 되니까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5는 0이 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겠더라.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런 것들을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집어넣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푸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수항을 잘못 봤으면 1창의 개수는 제대로 본 거야. 자, 27번 볼게요. 27번. 자, 27번에서 px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식이래. 그럼 빨리 쓰세요. px는 뭐라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쓰십니다. 자, 그때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때 뭐라 했냐면 p 알파는 베타라고 그랬고요. p 베타는 알파일 때 px를 구하라 라는 얘기는 a, b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뭡니까? 분명히 p 알파 p 베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뭐 한다고? p 알파 p 베타를 구했을 때 그 값이 베타다 알파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쓰면 돼? p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가 분명히 p 알파죠. x 대신에 알파 집어넣은 거야. 그 값이 뭐래? 베타래. 이게 첫 번째 식이야. 그럼 두 번째 p 베타. p 베타는 똑같이 쓸 거잖아. 베타 제곱 플러스 뭐라고? a 베타 플러스 뭐라고? b는 뭐가 될 겁니까? 얘는 알파다. 두 번째 식이 될 거야. 근데 내가 구하려면 뭘 구하는 거야? a와 b를 구하는 거야. px 2차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뭐 한다고? a, b를 구하는 거라고요. a, b.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a, b를 구하는 녀석이 나오면 분명히 내가 뭐야? b나 a나 둘 중에 하나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bb가 있으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뭐 해주라? 빼주는 게 좋겠네요. 그럼 빼주면 이렇게 치워줄 거 아니야? bb. 그럼 자변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플러스 얘를 a로 묶어주니까 a로 묶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갖다가 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뭐가 될 거라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A의 뭐라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뭐라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지워주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A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값만 알면 나 A를 구했으니까 여기 뭐 여기 2차 방식 주었는데 두근 나왔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될 거라고? 마이너스 2가 돼서 얼마? 1이 될 거라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고? 1! 그럼 얘 집어넣으면 얼마라고요? A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만 뭐 하면 돼?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A가 뭐라고? 마이너스 2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2. 여기다 다 마이너스 2. 여기다 뭐라고? 마이너스 2. 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이번엔 얘랑 뭐 해준다? 둘이.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번엔 뭐 하라고? 둘이 더해주시라고요. 둘이 더해줘. B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더해주라고.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플러스 2b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봐봐. 얘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알파 플러스 베타 1이고 알파 베타는 2분의 3일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1의 제곱에 마이너스 여기 6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자 이번에 여기다 뭐 할 거라고? 알파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플러스 2b는 얼마가 될 거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얼마야? 1이 될 거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2b가 뭐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b는 뭐가 되더라? 2분의 5가 되겠더라 해서 2차식이 2분의 5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립방정식 배우면 좀 더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 조금 있으면 뭐 한다고?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하냐면 2주차, 5주차 강의까지 지금 다 끝났습니다. 2차 방정식. 다음 주에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나올 건데 거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습 똑바로 해주시고 자기주도 문제 푸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주도 풀이 영상도 꼭 들으면서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수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즉 썸남 썸녀가 생기는 그날까지 수학을 사랑하는 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